안녕하세요. 모든 중년분들의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오신사입니다. 막상 하려면 막막하거나 디테일한 것에서 딱 막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막막 뒷딱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원 생활을 하거나 꽃밭, 정원이 있는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필요한 공구 중에서 예초기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초기의 종류와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자료 화면이 나갈 테니까 그걸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생활에서 예초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정도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기기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많은 고민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초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등에 지고 하는 그런 배부식이 있고요. 또 손에 간편하게 들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에 지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등에 지고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요, 어떤 동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방식하고 엔진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전해서 쓰니까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좀 더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엔진보다 힘이 떨어진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 한계가 있다. 다시 충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방식을 쓰시는 분들은 집에 마당이 적거나 해야 할 작업이 별로 없을 때 이런 제품이 더 간편하고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자, 그리고 엔진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진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엔진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만 계속 보충한다면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엔진식은요, 내부 방식에 따라서 크게 2행정과 4행정 방식이 있습니다. 속에 엔진의 형태인데요. 2행정은 좀 더 무게가 가볍고요. 4행정은 조금 엔진이 커지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2행정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4행정 같은 경우에 진동이나 소음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잔고장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행정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4행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4행정을 쓰기는 한데 시동이 쉽게 걸리고요. 연료를 사용할 때 2행정 제품은 휘발유하고 윤활유를 섞어서 써야 됩니다.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써야 되고 이제 윤활유가 섞여 있다 보니까 뒤에 배출되는 가스에서 좀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4행정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를 섞지 않고 휘발유만 씁니다. 윤활유는 별도로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들은 2행정보다는 훨씬 쾌적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 4행정 제품이 대세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혼다 엔진을 부속으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해서 파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요게 이제 기계적인 트러블이 적다. 이래가지고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행정, 4행정, 그 다음에 배터리 방식, 또 앞에서 말씀드린 휴대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작업량이 많으냐, 적으냐, 작업 효율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 다음에
작업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예초기에 사용하는 날입니다. 예초기 날. 예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초기 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떤 거를 쓸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일자로 된 일자 날입니다. 요거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무게가 가볍고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간편한 만큼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 튀어서 다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절삭력이 높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화초나 나무들이 잘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은 뭐가 있냐면 원형으로 된 날입니다. 가상자리에 톱날이 달려 있는데요. 그 톱날이 뭐 70개냐 80개냐 100개냐에 따라서 날이 많아지면 더 안전해지면서 절삭력은 좀 떨어지는, 그리고 더 고가로 가는 형태인데요. 자, 이 원형날은 절삭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일자날에 비해서 회전하는 속도가 줄어들고요. 그만큼 안전성은 확보가 되죠. 돌도 훨씬 적게 튑니다. 그리고 예초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위나 돌 같은데 이 예초기 날이 부딪혔을 때 굉장히 뭐 불꽃도 튀고 뭐 돌도 튀고 그래서 무서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원형날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탱탱탱 하면서 반동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위협감을 느끼지 않죠. 자, 그렇지만 원형날은 절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긴 잡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돼지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덩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잘라내려면 작업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번 끊어내야 되거나 뭐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날은 거친 노지에서 하는 작업에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잔디밭 같은 거를 전용 잔디 자르는 기계 대신에 쳐낼 때, 이럴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잡초 이런 거를 제거할 때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의 형태가, 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론 끈입니다. 자, 원형의 덩치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이론 줄이, 플라스틱 줄이죠, 조금씩 나오는데 그걸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대상으로 되는 뭐 잡초나 풀들을 끊어내는, 자르는 게 아니라 거의 끊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 나이론 끈 방식은 안전도에 있어서는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경우에 잘라버리기보다는 나무를 휘어 감기 때문에 약간의 상처만 주고 말고요. 그 대신에 작업 능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이 예초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예초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나이론 끈을 사용하시고요. 좀 익숙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형 톱날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예초기 뭐 많이 사용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자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요새 뭐 케이블 TV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보면 이 예초기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안전성입니다. 근데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안전성이 추가되는 만큼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게가 한 100g, 200g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초기를 들고요,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그 작은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일자날을 쓰게 됐는데, 이 일자날을 쓰는 건 위험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할 때 그 지치는 정도를 굉장히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초기의 일반적인 종류, 그 다음에 예초기 날 이런 걸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초기에 대해서 또 다룰 것이 안전한 작업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초기는 위험한 기기고요. 작업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 어떤 안전장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전장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예초기를 사용을 할 때 예초기 날이 얼굴을 때릴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긴 막대기 형태의 끝에 달려있는 예초기 날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한 그 날이 내 얼굴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초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100%라고 할 정도의 확률로 돌이 튑니다. 그 돌이 다리에도 튀고요. 몸에도 튀고요. 재수가 없으면 얼굴에도 튑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없으면 이 돌이 눈을 때립니다. 자,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오는 돌에 눈을 맞으면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는 얼굴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있는 헬멧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더운 여름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안전망이 눈앞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화초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거추장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안전망이 있는 헬멧을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이럴 때 최소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냐면 보호 안경입니다. 보호 안경은 꼭 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일반 안경이 아니고요. 보호 안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가격도 얼마 하지 않는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최악의 경우는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는 보호 장구가 뭐냐면 무릎 이하의 정강이까지 보호하는 다리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리에다 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 튈 때 이럴 때 다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거추장스럽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힘들고 덥고 이렇게 해서 잘 사용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에 맞아서 튀는 돌을 직접 정강이 뼈 같은 데 맞아보면 아, 이거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시고요. 그래도 나는 이거 별로 답답해서 못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무 장화입니다. 무릎 밑에까지 오는 긴 고무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시면 어지간한 돌들은 장화에 맞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 일자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불량품들이 있어서 바위를 치거나 좀 큰 돌을 때리면 이 날이 부러져서 그 칼날이 사람한테 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진 않았고 그런 케이스도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고무장화가 보호해주지 못하죠. 그런데 요즘의 날들은 특별한 처리를 해서 찌그러질지언정 날이 잘라져서 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해보면 바위 같은 거 치고 나서 보면 뭉툭해지거나 푹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날이 깨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돌만 주의하면 되니까 긴 고무장화도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